그러면 시간이 한 1, 2분 남은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 기자님들도 오셨고 저희 단체도 오실 분들은 거의 오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환자단체연합회 주최 기자회견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묻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백혈병환우의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기자회견은 별도 발언 순서는 없습니다. 기자회견 낭독 후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더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낭독 후에는 질문을 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환자들이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환자단체들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최근 새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대표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고 의대생은 전원 복귀 선언도 나왔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의정 갈등 해소를 또 좋지만 지금까지도 이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환자들은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같은 진료 공백 속에서 스스로 치료 정보를 찾아야 했고 불안을 감내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환자단체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하나의 묶음으로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방문해서 요청했고 제출했고 온라인으로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복귀 이후 공공의대 설립 등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생기고 있고 또다시 집단 행동이 반복되며 의료 공백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환자단체는 국회에 작년이죠. 2024년이었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정식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아울러 의료계가 주장해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해당 자료를 조속히 공개할 것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환자단체들이 이러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과 권리가 우선되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안상우 한국천청성 심장병 환우회 대표님께서 낭독해 주시고 이어서 김종면 한국 파킨슨 희망연대 회장님, 이어서 오명석 한국건선협회 부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정 대표 순서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오늘 환자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는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1만 명의 전공의가 집단 사직에 참여했고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 전공의조차도 집단 사직을 하면서 중증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과 응급 환자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환자 가족들은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정부의 정책 반대 수단으로 삼는 의료계의 비윤리적, 반인권적 행태를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직하고 휴학했다고 주장하며 1년 5개월 동안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의료계 대표들과 소통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논의 중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 대표들을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보는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새 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대 정원 정책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의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환자와 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반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대생까지 전원 복귀하겠다는 소식은 의료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 입장문을 통해서는 의대생 복귀 선언 이외에는 복귀 시점도 알 수 없고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이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대책인지 학사 일정 관련 특혜성 대책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의대생 복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귀한 의대생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의대생 학사 지원에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 특혜라고 인식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먼저 복귀한 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하면 정부에 의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 돌아온 전공의와 의대생이 아닌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어 돌아온 전공의 의대생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도 반합니다. 복귀는 조건 없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5개월 동안 의료 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들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신뢰를 잃었고 각자 도생의 방법으로 환자들 간에 환자 단체들 간에 치료 정보 교환하고 서로 응원하며 견디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환자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도 정부 조직도 통합적인 지원 기관도 없다는 현실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의료 환경이 환자 중심적이지 않을 때 국민, 환자가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는지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에 환자 단체들은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 정책과 환자 안전과 환자 피해 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 정책국 신설과 환자의 투병 사회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하나의 묶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해 줄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찾아가 의견서로 전달했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장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과 같은 필수 유지 의료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신속하게 발의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보건의료 관련 핵심 대선 공약으로 발표해 당선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 같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이슈로 또다시 의료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또다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로 환자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환자는 이제 더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했을 때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했고 당시 의료공백으로 응급 환자 사망 사건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때 환자단체는 국회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과 같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발의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을 만들어달라며 6월 13일 국회 정문 기자회견과 6월 18일 환자단체 대표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간담회 그리고 7월 4일 보신각에 환자 400여 명이 모여 집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일 국회가 2000년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을 통과시켰다면 2024년 전공의 집단사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자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법률은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입니다. 주장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도 병행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련병원인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없이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만 있는 1년 5개월을 보낸 환자들은 전공의 수련으로 인한 환자의 안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뿐 아니라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사가 응급, 중증 외상, 분만, 중증 소화 등 고위험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로 검찰의 높은 기소율과 법원의 중형 선고 때문이라는 일명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주장하며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이 주장은 2022년 11월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 2018년 동안 연평균 754건의 의사 기소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치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팩트 검증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라는 연구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추진했습니다. 연구는 2025년 5월까지 한 차례 연장되었고 4월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중간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7월인 현재까지 공식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최근 5년간 실제 1심 판결이 나온 의사 기소 건수가 연평균 34건이고 약식 기소를 포함해도 연평균 50건 미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료계 주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협회는 7월 3일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촉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의료는 특권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계획을 반드시 실현하고 의정 갈등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실제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1년 5개월 동안 겪은 환자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한국환자단체 앞에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은 난 것까지 마쳤는데요. 이미 내용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저희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환자들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사이에 정부도 국회도 의료계도 외면받은 상황에서 환자들이 스스로 견디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내걸은 얘기는 의료 환경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보가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준 의료계와 의대생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을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되나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안과 그러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날이 너무 더워서.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 네, 저 한국일보 김태환 기자입니다. 우선 이렇게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환자들 단체가 이제 지금 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고 아마 대선 기간에도 전달하셨을 텐데 그에 대한 이제 대통령실에 좀 피드백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이거에 대해서 이전부터 많이 주장해 오셨는데 이게 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지 사실 그때 통과가 됐으면 이제 지금의 사회적 논란이나 이제 지금 수습되는 과정에서 또 갈등 같은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좀 그게 굉장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선 두 가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답변. 그 당시에 2020년도 그래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오게 된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이 현 정부의 중요한 이제 보건으로 핵심 공약 사항이고 2020년에도 그때도 정부의 집단행동을 했을 때도 공공의대 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전까지 의사들이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많이 했지만 응급실에 관련해서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있었고 실제 환자 중에 사망한 환자가 나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최혜영 의원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법을 발의해달라고 했는데 발의 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랬던 건 뭐냐면 발의하면 바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심의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 하니까 작년 2월 달부터 의정 갈등으로 공백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선거는 5월 달부터 새 국회가 들어섰잖아요. 21대 국회는 의정 갈등, 의료공백 사태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미 채용 법안이 그때도 이미 유효하게 발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법안들 많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했거든요. 이 법안 저희들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궁극적인 이유도 분명히 의대생이나 전문의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공공의대 이슈가 다시 터지게 되면 또 집단행동할 거다. 그리고 끝까지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면 또 정부도 공공의료 포기할 거다. 공공의대 포기할 거다는 그런 이제 시적학적인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필수의료, 적어도 필수의료만큼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그 약속을 받고 싶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했었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의정 갈등이 계속될 거라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었지만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도 찾아갔고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하고 그 위원들하고 같이 간접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의 기억에는 의원에게 발의를 부탁했을 때 그때 박주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검찰에 봐야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우리 보도들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심하게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고심하게 400명이 모여가지고 환자단체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이 모여가지고 목소리했지만 양쪽 간사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찾아갔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투어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복지부 차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 이런 행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저희들이 상처받고 은근히 받아서 오늘 기자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망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오늘 이 계기로 의사들이 싫어하겠지만 전공의 의사들이 싫어하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그 친구가 저는 이 대통령과 그리고 저는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목소리를 일부러 모게 됐습니다. TV조선 박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무더운 날씨 기자님 여러분 인사드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틀 전에 이제 의대생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표가 조금 있었고 오늘 오후에도 지금 복지위 위원장과 김대혁 위원장이랑 만남도 예정돼 있는데 이런 복귀가 이제 발표문에도 있었지만 특혜성 복귀는 안 된다. 법률에 따라서 해주지 않아서 해준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특혜성 조치라고 보는지 그 기준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지금 환자단체가 계속 외면되어 왔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환자 대표와의 이런 새 정부 들어서서 어떤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일정 제의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수렴하거나 논의를 해보려는 그런 정부나 뭐 이런 쪽에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새 정부 들어서 저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연락이나 우리의 의견 청취나 뭐 어떤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간담회든 적어도 뭐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만남이라도 의견을 듣겠다라는 그러한 제스처나 시그널이나 연락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그 대외적으로만 환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발표를 많이 했지 실질적으로 환자단체나 환자들을 만나거나 만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의대생 특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특혜성 조치가 어떤 거냐. 저희들이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특혜성 조치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점수와 국민 점수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고 있는 건지 아무래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뭐가 특혜성이다라고 하기 힘든데 저희 판단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도 나중에 또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 행동을 해서 집단 자직을 한다든지 집단 휴학을 했을 때 그때 끝까지 버티면 다 구제해 줄 거다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학사 유연화 조치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인데 6년 동안 공부해야 될 걸 5년 반만 공부하고 이제 그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떤 절차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의대생들만 허용해주고 다른 데는 다른 대학생들 허용해주지 않는 건지 저는 그리고 특히 기존에 미리 복귀해서 이미 학교 학사에 따라서 이제
그 교육 현장에 복귀한 이제 이 의대생들과의 청평성 문제, 이것도 고려해서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되시고,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 왜 그런 그 문제를 왜 의료계하고 국회에서만 고민하냐. 어제 저희들이 11월 그 정부의 복귀 선언도 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정부는 없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정당에서는 그런 논의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 결정이, 국회에서는 결정이, 그 과정이 정말 공신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 대련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부가 빠져있고, 국회가 나서서 하는 거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20년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했을 때 복귀할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서서 복귀하게 했거든요. 그 유예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숨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특혜성 조치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대생들 전공이 공부를 주지 않으면 분명히 또 집단행동에 똑같은 형태를 보일 거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오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왕TV 박정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환자들의 이런 목소리를 전할 때마다 반응을 볼 수 있는 댓글도 환자 단체가 뭐 하는 일인지 많이들 물어보는데, 환자들이 이제 환자 단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반대만 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환자 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실제로 환자들이 그런 의견을 얼마만큼 모아서 내시는 건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거는 작년 11월에 대통령이 그러시는가요? 그런 문제에서 이제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환자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바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가 지금은 이제 이런 환자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하시는 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그걸 인정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료 공백 사태 환자 피해. 근데 지금 환자 자체는 환자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의료 공백에 환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정부에 요청을 하신다든지 정부에 인정을 해달라고 뭐 구체적으로 자료를 공개를 하신다든지 뭐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 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환자단체 연합회는 2010년도에 창립되었고, 저희들이 15년 동안 했던 활동들을 보면 저희들 전체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환자를 대변하는 단체이고 10개 단체가 모여있고, 저희 환자연합회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을 4번째 하고 있어요. 4번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4번째 경험 중에 하나가, 저희 단체 입장을 보시면 불모나 인질 유무가 없습니다. 예전에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공의 상대로 굉장히 강하게 비난도 하고 강하게 경고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인질이 되고 싶지 않고 볼모가 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의료계 전공의들에게 우리가 계속 요구해도 공개 사안도 보내고 찾아도 가봐했지만 저희들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입장도 되고 국가이게 진정도 하면서 비행하고 있는 거고, 방금 아까 피해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환자 기본법, 원래는 환자 권리법인데 이미 의사협회가 아마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 기본법도 환자 권리법이 기본 근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이 그때 11월 달에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환영하고 지지한 입장도 있거든요. 그 뒤로 한 번도 법안 논의가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환자들이 피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현재도 그 어느 정도 변호사 찾아가게 되면 소송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났습니다. 예전에는 언론 방송이 제보도에서 보도됐지만 지금밖에 않습니다. 하는 순간 아마 기사 그런 기사에 악플 엄청 달리고요. 의료사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행태 때문에 현재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목숨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의정 갈등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저를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내고 하기 쉽지가 않아요. 월계 공격이 너무 되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강귤 논란도 있고 복수하겠다는 논란도 있는데 그런 게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좀 문제 제기하면 그래도 수없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괴롭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목소리를 잃지 않고 지금은 소송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도 환자 정책법 만들어 달라, 환자 기본법 만들어 달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맞고 저희 환자단체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환자단체 앞서서 개별단체 한국백혈병원의 활동은 제가 19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21년 전에 제가 직접 백혈병을 투병을 했었고 그 투병 과정을 끝나고 나서 환자단체 환우회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환자단체 연합회는 저와 같은 직접 투병한 여기 서 있는 분들도 투병한 분이 있고 또 보호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활동을 하다가 그걸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하면서 단체로 성장을 하자 하고 만들어진 것이 2010년도에 저희 백혈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단체 연합회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정책 대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단체에서는 개별 환우의 역할을 투병 상담이나 교류 이런 걸 중심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환자단체는 그래서 10개 지금은 파킨슨 희망연대가 여기 회장님과 부회장님도 지금 당사자시거든요. 파킨슨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이 더위에 두 분이 서 계시기 힘든데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피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피해를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의료사고도 전문가가 변호사가 달라들어도 정확하게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명확한 그 전공의들이 없는 사이에서 나온 의료사고나 피해도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수치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고 또 발생하더라도 환자와 환자단체 스스로 권리를 잡을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단체가 그렇게끔 이제는 보건의료가 환자 중심으로 좀 전환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는 앞으로 피해를 보상해달라 이런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민원은 많이 오지만 그거를 법적으로 피해 보상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차례 겪었을 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주장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혹시 기자회견을 여기서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질문 잘 들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지금까지 이제 1년 5개월 정도 이어진 의견 발표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에서 사실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 관계자들도 만나서 입법 제정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정부에 만나달라고 요구도 하고 정말 안 하신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사실 지금 말씀으로는 변한 게 없었다. 지금까지 진척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행보는 조금 달라질 필요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좀 논의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향후 계획 같은 게 좀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에도 있듯이 1차적으로는 환자 기본법 제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국회에 남인순 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게 발의된 날이 비상계엄 선포한 날이어서 그 뒤로 논의가 하나도 안 돼 있었고 되게 조용히 묻히고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하고요. 환자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그 안에 환자단체 실태 파악, 연구, 종합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에 환자들만을 위한 환자 정책국을 신설해서
지금 뭐 간호정책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한의학 정책과도 있고 그렇듯이 환자 정책국을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또한 환자들의 투병을 민하고 간하고 협력을 해서 투병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병전 플랫폼까지 연계한 그걸 이 정부에 저희가 지금 국정 과제로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환자단체가 뭐 권력이나 이런 행사가 아니라 적어도 본인의 권리와 그럼 또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무게감이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이후에도 반응이 없을 시에는 저희가 앞으로는 뭐 릴레이 1인 시위라던가 면담 요청을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한 번으로 똑같이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이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똑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그러면서 오늘 급하게 했던 거는 급하게 했다기보다는 성명을 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에는 그 다음 기자회견이고 그 다음은 1인 시위고 그 다음 또다시 집회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명을 냈지만 아무런 소식과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양쪽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힘들어서 오늘 더운데 사진 아까 찍었던 것 같은데 사진은? 예. 그러면 오늘 더위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